이재명 대표가 2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통신정보 조회 사실을 통보하자 끝이 없습니다라며 탄식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가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조회 기관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확인됩니다. 수원지검은 수사 목적으로 이 대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신이 아닙니다.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에 아직도 이러는군요. 검찰을 해체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확실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은 그런 걸 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한덕수 씨가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어리석어서 무당을 믿어서 라든가 아니면 그 생각이 멍청해져서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라든가 그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복귀해야 내가 벌을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잖아요.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이 왜 저러냐? 갑자기 뭐 윤석열 정권의 개노릇을 했던 검찰이 갑자기 개과천선해가지고 내란범을 밝히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검찰 권력의 유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소청으로 바꾸는 법안이 이미 조국 혁신당이 발의를 해서 국회에 와 있잖아요. 그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이에요. 이 법안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검찰은 그냥 기소 전담이니까 사실 그 법률 전문가인 검사, 기소 담당 검사 공소유지하고 이거 하고 소수의 행정요원만 남는 거고 나머지 수사관들은 이제 다 경찰 조직으로 가든가 아니면 일부 공수처로 가든가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국가수사본부로 가든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걸 막는 게 검찰의 목표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때려잡는 게 이거 막는데 도움이 돼. 라고 판단하니까 열심히 때려잡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를 보면 지금 이게 여야 정치권이 이거는 단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힘당이나 그쪽 계열 쪽에서는 박근혜 이명박을 사냥했다고 생각하잖아. 검찰이. 문재인이 시켜가지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이재명을 그런 식으로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검찰이 인간 사냥을 해왔어요. 지금 윤석열을 사냥하는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검찰이 인간 사냥을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서로 진영을 집권 세력을 바꿔가면서 상대방을 사냥하는데 검찰을 칼로 사용을 하고 검찰이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그 후보 시절에 겁이 없어 5년짜리 정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영원한 검찰 권력을 배경으로 깔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 권력을 없애야 돼요. 이 공포에서 해방되려면 여야 정당들이 합의를 해야 돼요. 네,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패를 보여주면서 검찰이 윤석열까지 봐주기 수사를 하도록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자꾸 수사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재판 지연 작전은 물론 지지층을 선동해서 내전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위헌 위법인 줄 알면서 내가 했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그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자신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그냥 시인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어설퍼 보이는데요. 어설픈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포고령 1호의 1항 있잖아요. 그거는 과거에 쿠데타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포고령에 그런 걸 넣지 않고 국회를 봉쇄했다고요. 아예. 왜냐하면 포고령 자체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행위로는 위헌 행위를 하더라도 아예 포고령 자체에 위헌적인 내용을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고령에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국회를 봉쇄했다고요. 국회를 해산하고. 근데 이 대통령은 자기가 뻔히 위헌 조항인지 알면서도 포고령 1호에 그걸 넣어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왜 국회를 봉쇄를 못했냐 하면 그날 이천에서 헬기가 뜰 때 707 특임대 올 때 그 진눈깨비 날려갖고 35분간 헬기가 못 떴어요. 35분이요. 그 다음에 수방사한테 비행구역 설정. 비행 금지구역 그 진입 허가 받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헬기의 진입이 지체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까이 있던 시민들이 국회로 오고 가까이 있던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겨우 그걸 한 거예요. 만약 일기가 좋았고 눈이 오지 않았고 수방사하고 협조관계가 원활하게 미리 돼 있었다면 1시간 일찍 국회 그 운동장에 내렸습니다. 그랬으면 딱 707 특임대가 가서 국회 정문 봉쇄하고 후문 봉쇄하면 못 들어가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주요 정치인들 다 체포하라고 방첩사령부에 명을 내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국회 막으면 딴 데서라도 해제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잡혀가는데 어디 가서 회의를 해요. 국회의장이고 뭐고 다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운이 따르지 않아서 실패한 건데 만약 성공했더라면요. 이 토론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도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천운이 따르고 시민들이 빠르게 대처하고 국회 야당이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마치 결과적으로 한밤의 해프닝처럼 보인 것일 따름이지 실제로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거든요. 법치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각자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해놓은 기본 질서가 있습니다. 규칙이요. 이게 보면 이게 형법 87조의 내란죄를 보면 이 내란죄를 범하면 세 종류로 딱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두머리,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그다음에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이게 주요 임무 종사자예요. 여기도 5년 이상 징역이에요. 세 번째 부류가 부하수행,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부하수행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12.12.5.18 관련돼서 부하수행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김재규 그 12.6 대통령 시해 사건 관련해서도 부하수행으로 사형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제로 엄격하게 말하면 국회 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 신분증을 제시하는데도 안 들여보내고 막은 경찰관들도 처벌받아야 돼요. 그리고 야간 투시경 끼고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도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 내란이 왜 실패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시민들이 진짜 훌륭하게 행동했고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할 일을 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그걸 함께 했습니다. 그게 우선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해야 마땅할 거고요. 또 하나가요. 매우 소극적으로 행동한 현장의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전쟁이 벌어져서 적과 전투를 할 때는 아무리 이 명령이 이상해 보여도 공격하라 하면 해야 돼요. 근데 야간 투시경하고 총 들고 갔는데 거기 국회의원들이고 시민들이에요. 그러면 제정신이 있는 군인이라면 그 돌격 앞으로 해도 주저하고 망설이게 돼 있는데요. 네, 공감합니다. 현재 황운하 의원은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직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치권에 돌았던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윤석열을 버리고 이재명 대표를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을 당장 개혁하고 해체하겠다고 말하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굳이 지금 검찰을 자극할 필요가 없죠. 미온적인 척 하다가 당선되고 방심할 때 바로 하나회처럼 날리는 게 현명한 겁니다. 미리 예고를 해서 대비하게 하는 건 바둑으로 치면 아마 1, 2단급이나 생각하는 하수입니다. 해당 부분이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자꾸 수사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재판 지연 작전은 물론 지지층을 선동해서 내전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아주 비참할 것입니다. 구분응선을 넘은 만큼 하루빨리 그날이 다가오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아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